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이 강남역에 물이 너무 많아갖고요. 신발 다 젖고 고생했습니다. 가는데.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GS 칼텍스배 4강전인데요.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이겨서 이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최종 구단이 여류 시합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자 시합에서는 삼성화재배 결승 간 게 이제 최고 좋은 성적이고요. 국내 시합에서도 결승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이제 남자들 벽이 두텁기 때문에 결승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이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변상일 구단하고 아마 결승전을 치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4강전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포석을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걸쳐갑니다. 걸쳐가고, 여기를 이제 붙이고요. 젖히고, 이 포석, 그래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인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도 실리가 좋지만은 흙이 이쪽도 급소고 이쪽도 양쪽에 중간에 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행마기 때문에요. 흙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뭐 좋아봐야 뭐 0점 몇 집 정도인데요. 일단 이 포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번 이 대국에서는 이제 먼저 이었어요. 잇고 나서 아래로 걸치는 수를 뒀는데요. 이은 의미는 여기서 이제 걸치면은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끊고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두게 되는데 이 형태가 백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있는 수를 먼저 둡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빠지는 게 굉장히 크고요. 가령 이제 이렇게 걸쳐 간다든지 하면 늘고, 네, 이렇게 늘 때 여기서는 이제 위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래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지금은 위로 가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두터워져 있으면은 이거는 아래로 가야 됩니다. 예. 이건 위로 가는 거는 들어왔을 때 아주 기분이 나쁜 형태예요. 이 돌이 오히려 곤마가 됩니다. 그래서 돌이 약할 때는 이렇게 지켜서 두는 수가 좋고요. 위로 가는 이유는 여기가 아직 좀 엷다는 얘기예요. 약간. 만약 들어가면 급소가 어딜까요? 이 벌리는 자리는 이제 좁아요. 그죠? 두 칸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두 점머리요? 네. 여기가 급소입니다. 네. 이 자리가요. 밀고, 젖히고, 이렇게 끊으면은, 이거는 꽉꽉 이렇게 막아서 둡니다. 막아서 보면은 젖히고 회돌이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자충을 이용해서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가령 이제 여기서 여기를 했습니다. 나가게 해놓고 이렇게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백의 급소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급소죠. 그죠? 여기가 없을 때는 여기 둬봐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딱 급소예요. 이 형태는 이제 흙도 막아야 되고요. 찌르고 둘 때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역시 급소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돌이 나를 자르고 하는 수하고 두 칸 띄는 수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두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좀 엷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둘 수가 있고요. 상대가 두터울 때는 이런 수는 두시면 안 돼요. 이때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할 때는 지키셔야 되고, 뭔가 노림수가 있을 때는 뭐 강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전은 이제 먼저 이인수를 뒀어요. 네, 이제 여기를 가면은 이거는 이제 옛날에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온 수인데 어떻게 두는 수가 좋을까요? 네. 이렇게 붙여서 두는 건 아까 똑같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잊지 말라고 예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걸치는 수를 뒀는데 이 수는 이제 여기 협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석이 붙이는 게 정석이죠. 손 빼고 이렇게 두 칸 벌려서 백이 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악수라는 얘기예요. 돌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돌이 있게 되면은 언제든 이 형태는 자기가 집을 지을 때는 좋아요. 근데 공격을 당할 때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당할 때는 이 있는 거는 굉장히 나쁜 수예요. 호구보다도 못해요. 호구보다도 이렇게 멀리 가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예. 가장 안 좋은 자리입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만약 여기 백이 손을 빼면? 네, 보통 이제 치봤죠? 그러면 이제 백도 늡니다. 네, 여기서는 네, 호구가 정석이죠. 요 돌이 없을 때는 빠져서 둡니다. 빠져서 둬서 협공하는 거하고 벌리는 거하고 맛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돌이 5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 있을 때는 여기 빠져서 두는 거는 나중에 여기가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여기 두면 못 살아 있어요, 돌이.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고 치받고 나중에 이렇게 막으면 이 형태는 못 사는 형태죠. 그죠? 예. 그래서 호구를 치면은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붙여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형태는 살아있는 형태죠. 예, 이제는 뭐 이게 살아있는 모양이다,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혀 있어도 백이 막아도 한번 두면 살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못 살아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백은 당연히 두 칸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령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칸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은 세 칸 벌립니다. 예. 여기는 나중에 이제 여기 둔 다음에 협공을 하면은 여기 돌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약한 돌이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저거는. 만약 들어온다든지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립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가 호구 쳐져 있을 때는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는 형태가 충분합니다. 여기 돌이 하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요 모양뿐이 아니고 다른 모양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기가 강할 때는 3칸, 4칸까지 벌려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안정적이었을 때는 같이 이제 2칸을 벌리고요. 버릴 때는. 예. 그럼 이제 아래로 젖히면은 여기서는 노돌이 있습니다. 네. 같이 젖히는 거예요. 예. 젖히고, 그러면 나가게 되고요. 밀면은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일로 두는 거는 백이 둔 다음에 여기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예. 여기를 두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를 끊고요. 일로 두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때리면은 이 형태에서는 이 호구 치는 수가 있어요.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흙이 죽죠. 예, 양쪽을 못 들어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형태에서도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좋은 수예요. 이건 호구 치는 거는. 예. 이렇게 막으면은 일단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두면 잡기는 잡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많이 당한 거예요. 근데 끊는 거는 역시 젖히면 이건 폐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귀가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 형태가 이제 흙이 굉장히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치받고 받을 때 이제 호고 치는 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어서도 두기도 합니다. 예. 어떻든 위로 두면은 이제 여길 두고 붙일 때 이렇게 벌려서 백이 약간 좋습니다. 요거는 안 두면 백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가령 이런 데 돌이 오면 이거는 바로 넘어가서 흙이 이상합니다. 약간 손해예요. 네. 돌이 이제 아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날일자, 굿자 뭐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눈목자로 왔어요. 눈목자 말고 또 어디가 좋아 보이나요? 실전은 여기 뒀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수를 찾는 거예요.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흑마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이쪽으로 두는 거는 나중에 여기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양쪽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로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여기가 좀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약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붙여서 들어간다든지 일로 들어가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장 있고 아래로 가는 것은 이제 어깨 짚어 가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요거는 뭐 이게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이 수예요. 1번 임구. 두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둔수고요. 거기서 나일자 말고 예. 협공은 안 돼요? 네? 그 수업원에서 아, 여기서요? 협공을 안 되는 예, 협공도 가능은 한데요. 약간 좀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터워서 가령 이제 이렇게 둬도 요거는 이제 일로 씌워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어서 두는 거는 여기나 여기 뭐 두면은 이쪽을 이제 협공하게 되면 약간 기분 나빠요. 세력이 좋아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와서 끊는 싸움을 하는데요.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래도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흙이 좀 재밌습니다. 뭐 미묘한 차이지만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쪽으로 협공하면은 이것도 뭐 일로 씌워가도 되고 일로 씌워가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어떻든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면 역시 이 돌이 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협공 잘 안 합니다. 예. 이쪽을 가는 게 이제 보통 많이 두고요. 걸쳐갔습니다. 굿자로 갔고요. 이렇게 걸쳐갔는데 이제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여기죠, 역시. 네, 여기 두고 흙도 네, 이렇게 다가서는 수가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특히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다가서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여기가 백돌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엷어요. 여기도 엷고 막 굉장히 엷습니다. 근데 흙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이 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 엷은 게 많이 방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0,000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